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에서는 거의 뭐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책이죠. 제럴드 와인버그의 대작,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책이 워낙 방대해서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1권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아주 흥미로운 결론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정말 수많은 실패담, 좌절 이런 얘기들 속에서 우리 업계가 지난 40년간 이뤄낸 진짜 성과가 뭘까? 이걸 한번 재평가해보고요. 또 하나, 어쩌면 당신도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일 텐데 왜 그 똑똑하고 유능한 프로그래머들 있잖아요. 그 코딩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왜 그토록 힘들어 보이는 관리자의 길을 택하는 걸까? 그 근본적인 동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걸 넘어서요.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생산성은 늘 제자리 같지? 하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 뿌리를 파헤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생산성에 대한 어떤 거짓말, 그리고 왜 끊임없이 마법의 해결책 같은 거에 현혹되는지 그 심리적 배경까지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마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커리어를 전혀 다른 렌즈로 보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왜 뛰어난 개발자들은 관리자가 되려고 할까요? 와인버그가 이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아주 뜻밖의 솔직한 답을 내놓거든요. 와인버그의 고백이 사실 아주 인상적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는 유능한 프로그래머에서 하루아침에 무능한 관리자가 되어 있었다고요. 서류상 직함은 바뀌었는데 기술 능력하고 관리 능력은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심지어 프로그래머로서의 경험이 관리자가 되기에는 오히려 나쁜 훈련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왜 나쁜 훈련일까?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드는데요. 첫째, 효과적인 관리자는 사람을 아주 섬세하게 관찰하는 능력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혼자 모니터만 들여다보는 프로그래머의 일은 그 능력을 키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퇴화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디버깅할 때 생각해보면 사람보다는 코드와 시스템의 논리적 흐름에만 완전히 몰입하게 되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둘째는 더 근본적이에요. 관리자는 복잡하고 감정적인 대인관계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프로그래머는 감정이 없는 기계와 상호작용하죠. 입력이 같으면 출력의 항장 같은 아주 논리적인 상대잖아요. 그렇죠. 예측이 가능하죠. 네, 이건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훈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군요. 그렇죠.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관리직에 서툰 사람들, 심지어 나쁜 훈련까지 받은 사람들이 왜 굳이 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나 명예, 권력 때문일까요? 와인버그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요? 네, 운디드 힐러. 이게 뭐냐면 마치 어린 시절에 학대의 아픔을 겪은 아이가 자라서 다른 사람을 돕는 심리치료사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요. 끔찍하고 비합리적인 관리를 경험한 프로그래머들이 내가 하면 저것보단 잘할 수 있다. 이 엉망인 시스템을 내가 바로잡겠다. 이런 일종의 사명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관리직에 뛰어든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외부적인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의 상처와 그로 인한 책임감이 동력이 된다는 거군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 같은 거요. 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커리어 사다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와인버그 자신도 그렇다고 고백을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대화할 때 눈도 못 마주치고 옷 입는 법이나 식사 예절도 몰랐던 스스로를 완벽한 너드였다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강한 신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이끌어내서 함께 그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게 관리자를 체계적으로 키워낼 시간적 여유도 수백 년간 쌓인 경험도 없이 너무나 빠르게 성장해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와인버그처럼 어느 날 갑자기 승진이라는 이름으로 역할이 바뀌고
아무런 준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배우는 실정이죠. 어쩌면 지금 당신이 팀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의 진짜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관리자가 되어서 시스템을 고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뭘까요? 아마 생산성 문제 아닐까요? 우리 업계는 늘 생산성 부족에 시달리는 것 같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와인버그는 이 생산성이라는 신화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비판을 가합니다. 업계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래프가 있죠. 자료에 놓은 피겨 7-1 같은 거요. 지난 수십 년간 생산성이 아주 완만하게 거의 기어가다시피 성장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우리 기술을 딱 도입하면 마치 로켓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아, 그 하키스틱 그래프요? 매년 새로운 이름의 기술이나 방법론과 함께 등장하죠. 와인버그는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한마디로 증거 없는 헛소리라고 일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반박하죠. 1956년에 그가 젊은 토목기사랑 같이 2명이서 4주 넘게 엄청난 야근까지 해가면서 만들었던 수력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런데 23년이 지난 1979년에 그는 혼자서 단 2시간 반 만에 그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냈다고 해요. 잠깐만요. 이명이 4주 넘게, 그러니까 최소 320시간 이상 걸린 일이 혼자서 2시간 반 만에 끝났다고요? 계산해보면 생산성이 어림잡아도 200배 이상 증가한 거네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25%가 넘는, 이건 거의 경이로운 성장률인데요. 그렇죠. 업계 통솔이라는 연 3% 성장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이런 엄청난 발전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항상 생산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론이라는 마법의 탄환을 파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그 200배의 생산성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와인버그는 2가지 심리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의 야망이 생산성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야망이요? 네. 과거에는 한 사람이 몇 주 걸려서 만들던 간단한 분석 프로그램을 이제는 수백, 수천 명이 협업해서 전세리 금융 시스템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기대치가 생산성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질러 버린 겁니다. 100배 빨라졌는데 1000배도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늘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 목표치가 계속해서 저 멀리 도망가고 있었던 거군요. 두 번째 이유는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지적 편향 때문인데요. 우리는 성공하면 역시 우리 인간이 똑똑해서야 라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이놈의 컴퓨터가 멍청해서 그래라며 기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코드가 잘 돌아가면 내가 천재지, 버그가 터지면 이 빌어먹을 프레임워크 하는 식으로요. 하하, 정말 뼈 때리는 지적이네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성공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실패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뤄낸 진정한 발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성공의 역사 위에 서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계속 실패자로 규정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룬 성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와인버그는 소프트웨어 조직의 문화를 0부터 5까지의 패턴으로 분류하는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이 프레임을 통해서 각 단계가 산업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패턴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가장 낮은 단계인 패턴 0, 무관심 단계부터요. 이 단계는 어떤 기여를 했나요? 이 단계의 가장 위대한 성과는 역설적이게도 컴퓨터를 아무것도 아닌 것, 즉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와인버그가 들려준 일화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언젠가 우주왕복선 발사가 컴퓨터 오작동 때문에 지연되자 뉴스캐스터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나 흔해 빠진 컴퓨터 때문에 미션 전체가 지연되다니 정말 놀랍군요. 와, 그 말이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최첨단 기술의 총하였던 컴퓨터가 이제는 그냥 고장나면 짜증나는 흔한 보구 취급을 받게 됐다는 거잖아요. 마법이 사라진 순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패턴 0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 다음 패턴 1, 가변적 단계는 개인 프로그래머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아까 말한 연 25% 성장의 주역이 바로 이 패턴이겠군요. 맞습니다. 스프레드시트 같은
한 사람의 천재가 만들어낸 혁신적인 도구들이 이 시기에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패턴 2, 규칙적 단계로 넘어가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리 가능한 일상 업무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이 패턴에는 뚜렷한 맹점이 있었다고 지적하죠. 사람보다는 도구나 프로세스에 집착하는 경향 말입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로 IBM이 저명한 품질 전문가 필 크로스비의 이론을 도입했을 때를 들어요. 크로스비는 품질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로 경영진의 이해와 태도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요소로 꼽았거든요. 그런데 IBM은 관련 글에서 관리자에 대한 부분을 쏙 빼놓고 측정, 데이터 수집 같은 기술적인 부분만 강조했다는 겁니다. 아, 사람의 문제를 기술의 문제로 치환하려는 유혹이네요. 지금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새로운 협업 툴을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패턴 2의 전형적인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단계인 패턴 3, 조정은 재난 수준의 대형 실패를 예방하고 패턴 4, 예측은 비효율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요. 마지막으로 패턴 5, 일치는 이렇게 쌓아올린 좋은 문화를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파하는 아직은 비전에 가까운 미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들어보니까 각 패턴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산업 전체를 한 단계씩 발전시켜온 셈이네요. 어느 한 단계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거고요. 여기서 와인버그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하고 희망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메타 패턴입니다. 메타 패턴이요? 네, 이것은 개별 조직의 발전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가 발전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더 잘 만드는 법, How to do software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방법, 그러니까 How to learn, How to do software 자체를 우리 산업이 학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 메타 패턴이라는 개념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팀이 코드를 더 잘 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전체가 학습하는 능력 자체를 발전시켜 왔다는 거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는 산업이라니. 이건 정말 낙관적인 관점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관점을 적용하면 우리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실패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와인버그가 R.R. 화이트라는 엔지니어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엔지니어링의 진보는 문제 해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우리가 마주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실패가 사실은 좌절의 원인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학습이 메타 패턴이라면 실패는 버그가 아니라 일종의 학습 메커니즘, 그러니까 기능, 피처라는 말이군요. 실패해야 배울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와인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다.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겠죠. 하지만 당신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난 수십 년간 그 모든 혼란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엄청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와인버그는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럴드 와인버그의 깊은 통찰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많은 프로그래머 출신 관리자들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끔찍한 관리 문화를 바꿔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다는 것. 네, 그리고 둘째, 우리의 생산성은 통념과는 달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해 왔다는 거죠. 다만 우리의 야망과 기대치가 그보다 더 빠르게 커졌고 또 성공을 당연시하는 인지 편향 때문에 그 엄청난 성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죠. 우리 산업은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법을 배워왔다는 것. 그래서 모든 실패는 배움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패배자가 될 수도 있지만 언제나 학습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50년 넘게 이 업계에 몸담았던 거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일 겁니다. 실패를 연료 삼아 전진한다. 이것이 우리 산업의 숨겨진 성장 공실이었던 셈입니다. 그 실패로 무엇을 잃었나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잃은 것과 얻은 것을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학습자의 관점에서 과연 그 경험은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이었나요?